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잘 기억은 잘 안 나고. 예.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50일이 남았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가? 그때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갖다 다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문제는 자기가 이제 풀어봤던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게 성적이 제일 좋아요. 실제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가 시험에 바로 나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이 문제를 벌써 몇 번 봤거든. 이 지문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이걸 안다고 생각해. 물론 지난주까지는 알았어. 예. 근데 이번 주도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나올 때마다 대충 보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이제 풀어본 게 시험장에서 푸는 건데 못 풀겠는 거야. 예. 그게 왜 그런가 그러면요. 요즘에 제가 아침에 이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9월 1일 날부터 아침 새벽 수영하고 옵니다. 오늘도 수영하고 딱 씻고 왔어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민망한 게 남자가 2명밖에 없어. 60대 아저씨하고 저하고 2명밖에 없는 거야. 남자가. 근데 그 이제 수영을 갖다가 제가 하기 전에는 또 한동안 또 헬스를 했거든요. 아침에. 그러니까 헬스. 근데 헬스를 갈 때요. 계속 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교통사고 당했을 때 있잖아요. 한 달간은 못 했어요. 한 달 만에 가가지고 평소에 이렇게 벤치프레스 들던 무게 있잖아요. 그걸 딱 올려놓고 드는데 못 들겠는 거야. 나는 한 달 전엔 내가 저걸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들을 줄 알았는데 한 달 사이에 못 드는 거야. 이게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똑같아요. 내가 한 달 전에 이 문제 풀었잖아. 그건 한 달 전 얘기야. 예. 한 달 후에 못 풀어요. 예.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고 내가 이것을 갖다가 지난달에도 맞췄어. 지난주에도 맞췄어. 그래서 그걸 대충 넘겨가지고 실제 시험장에 가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틀리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제일 경계해야 돼. 50일 남겨놨을 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매일 보던 문제, 매일 맞히던 문제 있죠. 그대로 시험장에서 맞춰주면 붙어요. 예. 근데 이걸 틀리는 거야. 이걸. 그리고 이걸 틀리고 자기가 맞추려고 기를 쓰고 외웠던 거는 시험에 안 나와. 예? 왜? 근데 확률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자기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가 그 비례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겁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알기 때문에 문제가 쉬운 거고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근데 자기가 외워놨으면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역시 시험에 안 나올 문제 하나도 없어요. 자주 나오는 문제들만 모아놓고 이런 문제 있어요. 여기는 10년에 한 번은 나오는데 9년째 안 나왔어. 그러면 그것은 객관적으로 올해 확률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객관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데 올해 시험 내실 분이 그분은 항상 내는 문제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또 풀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 풀어봤던 지문들도 몇 문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예. 작년 이맘때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 문제는 지난번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래요? 근데 문제 맞췄어요? 틀렸어요. 그 문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50%가 넘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한 번 내고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한 번 또 내요. 그러면 이분은 공부가 좀 된 거야. 왜? 2달 전에 풀어봤다는 것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맞춰줘야 될 텐데 틀려. 예, 그래서 누님 같은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냈어요. 한 달 후에 한 번 더 낼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문제는 3번 정도 풀고 이제 맞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시험장에 가서 똑같은 문제나 맞추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지 마시고 풀어봤던 문제 다시 푸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우리 9월 달에 푸는 문제 있잖아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 기출 문제하고 비교하면은요. 아마 한 20 몇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는요. 근데 우리가 왜 못 맞히는가? 기억을 못해. 문제 풀고도. 똑같은 문제 풀고도 1, 2, 3, 4, 5분만 바뀌어 있으면 틀려. 예. 같은 문제인데 옳은 거 찾기였다가 틀린 거 찾기만 또 틀려.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니까 많이 보고 이제는 좀 외우셔야 되고
예,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100% 이해 안 된다. 100% 이해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뭐 7, 80% 이해가 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거기는 암기로 채우고 반복으로 채워야 돼. 그렇죠? 그리고 너무 완벽주의자들은 절대 시험 못 붙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진도가 못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요. 예.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요 학문을 해야 돼.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야. 학문 파고드는 거 평생.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법대 선배 한 분은요. 물론 이제 법학 박사고 대학교 민법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석사 과정 때 공부할 때 보면 사무관리라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 사무관리 하나를 가지고요. 한 학기 동안 연구를 하더라고. 학자로서 자질이 있죠. 예, 사무관리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그분이 평생 연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시장에서 옆에 아주머니가 그 생선가게 아주머니예요. 난 채소가게 아줌마야. 성생가게 아주머니께서 화장실에 가면서 요거 1,000원에 팔아달라 그랬어요. 근데 2,000원 받고 판 거야. 온 사람한테 돌려줄 게 1,000원을 돌려줘야 되나 2,000원을 줘야 되나. 그걸 가지고 6개월 이상을 한 학기 연구하시더라니까. 예. 옆에서 부탁하고 간 사람이 1,000원만 받고 팔아주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2,000원을 받고 팔아줬을 때 돌아온 그분한테 1,000원만 돌려주면 되는가? 1,000원 본인 남기고 2,000원을 다 줘야 되는가? 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한 학기를 연구하시더라고. 그 옆에 내가 들었거든. 그 선배한테 한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도 외워. 사무관리에 대해서. 예. 옆에 그런 분들이 파고들며 얘기해 주니까. 뭐 이러면 가슴이 와 닿잖아. 안 까먹잖아. 여러분들 일이 필요 없다니까. 예. 가슴에 살짝 붙어만 있다가 시험 볼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 평생 안 잊어먹을 정도로 필요 없어요. 예. 일단 시험 붙고 난다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완벽주의자들은요 시험 못 붙어요.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데 사무관리 가지고 한 학기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요 부진정 연대채무 가지고 또 한 학기를 있더라고요. 부진정 연대채무 가지고 들어봤죠, 여러분요? 부진연대채무. 예. 야, 예. 그래서 지나가다 그 선배 맞으면 막 도망가야 돼. 붙잡히면 설명드려야 돼. 부진정 연대채무에 대해서. 예. 그래서 힘들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진도를 갖다가 빨리빨리 돌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빠른 속도. 그래서 전체를 빠른 속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재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1시간 동안 한 번 본다. 이게 아니라 10분씩 6번을 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쭉쭉쭉쭉 계속 반복. 빠른 속도로 반복.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파고들지 말고. 예. 파고드시는 분들 안 돼요. 이거. 예. 그동안 판 것만 해도 충분히 팠어. 예. 더 이상 파면은 자기 무덤을 파게 돼. 더 이상 파고들면 안 된다니까 진짜요. 예. 이 선생의 말을 들으십시오. 예. 선생의 말 들으세요. 그 조금만 가면은 지금은 험한 길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꽃길이 있는데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예. 이 길이 본인들이 앞에는 꽃이 좀 있어. 꽃길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그날 다 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았던 거 또 봐야 돼. 예.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기입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은 무조건 시험 나오거든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매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가 있습니다. 위반 결정 절차. 그럼 이 결정 절차를 언제 받냐 그러면 5월 달에 받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쯤 되면은 5월 달에 자기가 자신 있게 외웠던 것들이 있어요. 용도, 지역의 종류, 세분되는 것, 뜻, 검표율, 용적률. 요즘 헷갈리기 시작해 이제. 다른 거 좀 구석진거 공부하다 보니까 기초가 흔들릴 시기가 지금이야. 다시 한번 외워야 돼요.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시험에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출발을 기초조사부터 하죠. 요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것을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준용합니다.
이때 요 기초조사에다가 더해서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환경성 검토, 환경성 검토를 하죠.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 토지 적성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합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고요. 자, 이걸 다 끝내고 난 다음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안을 만들어요. 계획안. 요 계획안에 대해서 두 갈래로 의견을 듣습니다. 하나가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요. 자, 주민의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요 끝나고 나면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이제 입안을 하게 되죠. 계획안을 정하는 것을 입안. 입안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확정하기 위한 것을 결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때 결정하는 절차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입안한 것을 결정한 것을 다시 이렇게 고시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입안하고 이 결정을 이제 가지고 이것을 입안 결정 절차라고 합니다. 입안하고 입안 결정 절차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입안 결정이 바로 한 단어로 수립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이 수립을 두 개로 쪼개서 입안하고 결정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오는데 이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는 방법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 저 안을 공고합니다. 주민들한테 공고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열람을 시켜주죠.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 그럼 이것을 공고한 것을 보거나 열람한 사람들 중에서 의견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의견이 있는 자. 요 의견이 있는 자가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죠. 이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요 처리 결과는 며칠 내에 통보하죠? 60일 내. 처리 결과 60일 내 통보를 해줍니다.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된다.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반영하여야 한다죠. 반영하여야 한다. 반영하여야. 이제 반영하고 나니까요. 처음에 공고하고 열람시켜준 내용과 달라진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다시 재공고, 재열람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인데 우리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뭘로 정한다고 배웠죠? 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동네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청취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우리 주민의 의견 청취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생략이 가능하다. 자, 우리 생략 사유 두 가지가 있었다고. 첫 번째 국방상 국가 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죠. 요청시. 이때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요. 경미한 사항이에요. 경미한 사항이다. 자, 이 경미한 사항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경미한 사항이요. 그럼 이 경미한 사항을 시험에 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경미한 사항을 시험에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외우면 안 돼, 절대로. 경미한 사항은요. 법 조문을 찾아보면은요. 엄청나게 많아. 공부하기가 경미하지가 않아. 양이 많아. 제목은 경미한 사항인데 우리한테는 경미한 일이 아니야. 예.
그럼 이걸 공부한다? 공법 공부량이 3배, 4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객관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요것을 시험에 내시는 분이 한 분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낼 거에 대비해서 이미 4번이나 냈어. 낼 거에 대비해서 지문 한 개만 딱 외우는 거야. 그게 1번 문제, 5번 지문이라고요. 그렇죠? 예. 자, 1번 문제 우리 5번 지문을 먼저 보세요.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요. 선생님, 제가 5번 지문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우리 문제집 풀 때요. 근데 그가 좀 틀린 것 같은데요. 조금 틀려.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의 변경이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자,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요. 그런데 용도 지역 변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변경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교수님은 지금까지 시험에서 용도 지역 변경 요거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마치거든. 최근 바꿨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변경으로. 그래서 요건 어떤 거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 간단하게. 자, 여기가요. 도시 지역이야. 우리 도시 지역에는요. 녹지 지역도 있죠. 주상 공록이니까 여기가 생산 녹지 지역이에요. 생산 녹지 지역. 옆에가 여기가요. 관리 지역이에요. 관리 지역입니다. 자, 도시 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용도 지역 변경. 여기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 이렇게 변경한 거예요. 여기 생산 녹지 지역을요. 관리지로 바꿔버렸어. 이쪽으로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그러면 이 생산 녹지 지역이요. 관리지로 바뀌잖아요. 여기는 생산 관리지로 바뀌어요. 원래요. 생산 녹지가 관리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생산 관리로 바뀐다고. 생산 관리로. 자, 도시 지역이 축소됐지. 그렇죠? 자, 도시 지역 축소로 인해서 용도 지역이 변경됐잖아. 이거 경미한 사항이야.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하나가 더 있잖아요. 자, 도시 지역 축소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변경되는 게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여기였어. 전부 다였는데 이제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요. 도시 지역이 축소가 돼 가지고 요만큼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없어져 버리지. 변경됐잖아. 이제 이게 바로 지금 5번 지문이에요. 도시 지역 축소에 따라서 자, 도시 지역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도시 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변경이 생겼어. 그러면은요. 이것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도시 지역 축소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은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다. 이것만 내시다가 다 마치니까 이제 용도 지역 변경 말고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변경 요거 하나 더 있거든.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예, 5번. 예. 자, 그러면 1번 질문. 주민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맞죠? 예. 2번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번 지문이 정답으로 나온 기출문제만 4문제나 있어요. 이게 3번. 자, 우리 3번은 자, 교수님께서 직접 내셨던 다른 시험에 냈던 지문인데 작년에 새로 생긴 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작년에 생겼고 이게 다른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어. 대통령령에 있는 건데. 그러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해달라고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그 다음에 그거 외에 다른 입안 제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입안 제한. 그 다음에 용도지구 지정 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할 때는 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예요. 그러면 3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이게 더 크다고 동의 요건이. 자기 땅 위로 도로 지나가는데 당하는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5분의 4.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입안 제한할 때 3분의 2 동의죠. 예. 4번. 자, 4번도요. 제취약성 분석을 우리가 실시해야 된다. 위치할 때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건 틀려 있는 건데 제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역시 많아요. 이걸 다 외운다는 것은 이거는 공부 기간이 장기 계획이 돼 버려. 10년 이상. 그래서 이 지문을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상업 지역에 위치했을 때는 제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야. 요 4번 지문 하나. 그래서 제취약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왜? 이거 하나만 내시는 분은요. 다른 거 안 내. 이거만 내. 예. 선생님이 왜 허구 많은 것 중에 이것만 냅니까? 설명하자면 복잡해. 예. 일단 이것만. 예. 자, 이제 5번 지문 아까 설명드렸죠? 예. 정답은 4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2번 문제 용도 지구가 나오는데요. 옳지 않은 거. 4번 지문이 정답이 확실한 게 있네.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은 집단 취락지구죠. 그렇죠?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이 집단 취락지구를 물어보는 기출 문제가 세 문제나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 예. 물론 지금 이 4번 지문 때문에 정확히 정답이 나왔습니다. 4번으로. 나머지 지문도 이제는 체크를 하셔야죠. 1번 용도 지구의 의의가 나왔어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나 완화해서 그 결과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킨다. 경관 안전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1번에 있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고요. 복합 용도 지구가 이제 올해 출제 타깃이 되는 거지. 복합 용도 지구. 예. 그래서 이 복합 용도 지구가요. 우리 예상 문제야. 복합 용도 지구. 우리 그러면 복합 용도 지구는 어디에 지정하는가가 나옵니다. 복합 용도 지구는 주거 지역 중에서 일반 주거 지역하고 자, 이제 공업 지역 중에서는 일반 공업 지역, 관리 지역 중에서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 자, 여기에만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일반 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에만 우리 복합 용도 지구를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 대상 정해져 있어요. 이 복합 용도 지구는 바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못 지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못 짓는다고 공동주택을. 근데 일반 공업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해서 여기는 아파트 지을 수 있다고 하면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 주는 거지. 예. 3번은 옳은 거, 4번 틀려 있고 4번이 정답이죠. 자연취락지구. 5번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개발진흥지구 세분되는 거 5개 중에 하나인 복합개발진흥지구예요. 2개 이상의 기능, 2개 이상 기능이 복합된 거죠. 그러면 5번 지문을 갖다가 왜 쓰냐 그러면은 복합 용도 지구가 있고요. 복합 개발 진흥 지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5번 지문 갖다가 많이 써요. 시험 지문에서요. 근데 5번이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은 없어. 항상 옳은 지문인데 하나씩 써놓습니다. 이렇게요. 예. 자, 3번 문제는 이제 기초가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봄에는 외웠었는데 그동안 구석진 것 좀 외우고 어려운 것 좀 외운다고 이제 한동안 좀 등한시했거든. 근데 이게 기초 문제, 기본 문제죠. 그렇죠? 용도 지역의 종류와 세분되는 거하고 뜻입니다. 예.
자,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은 1종 전용 주거죠. 보존 녹지, 보존해야 되는 녹지인데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 생산 녹지 지역이다. 그다음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이니까 3번은 요거 옳은 게 정답이네. 3번이. 일반 상업 지역은 일반적인 상업하는 곳이죠. 도심하고 부도심의 상업 지역은요. 중심 상업 지역이야. 전용 공업 지역의 뜻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고 경공업하고 주거 기능이 더해지는 곳은 준공업 지역이다. 정답 3번이네요. 4번 문제는요. 자, 이거는 우리 한번 풀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풀어본 것 같지 않아? 다른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선생이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오후에 특강이 나왔던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제가 오후에 특강하면서 아마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면은 우리 학생들은 이 문제를 한 달 후에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절대 안 하고 특강을 해요. 왜? 한번 풀어봤다는 것 정도만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절반은 성공한 거야. 예. 이제 9월 달에 이것을 갖다가 암기시키기 위해서 한번 던진 거야, 일단.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에 풀어봤던 적은 있다는 것만 기억해도 고마운 거죠, 저한테. 제 입장에서는. 한번 던져놓은 거지. 예. 자, 이 4번 문제는요, 객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근데 이 문제를 시험에 내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2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자, 일단 읽어볼게요.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닌 지역이야. 산골짜기. 거기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말이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는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 거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고요.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책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기본서를 찾아보면은 밑줄이 막 그어져 있고 해서 뭐 깜짝깜짝 놀래 본인이. 자, 177페이지. 우리 기본서 177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은요, 자, 가로 1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그렇죠? 기반 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해야 되는데 밑에 반걸 2번 예외 보세요. 용도 지역 기반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하지 않는 거,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거, 시장 군수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밑줄 쳐놓은 거 주차장, 그렇죠? 예, 새로 들어온 밑줄 쳐놨죠? 예, 이게 이제 예상 문제 하나지. 우리가 주로 밑줄 쳐놓은 건 무슨 운전학원이나 공공공지라든가 시장,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장례시설, 폐치 이런 게 있잖아요. 학생들이 주로 이런 것들만 체크해 놓는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내가 체크해 놓은 것만 시험 나왔다고요. 그런데 이 박스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의 문장 보시고는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이때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이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다. 박스 안에 2번은 공원,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 시설. 예. 그러면 우리 공원 안에 가면 수도도 있죠. 그 수도가 기반 시설이지만 공원이 이미 기반 시설이니까 따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죠. 178페이지. 자, 이제는 도시 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닌 산골짜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나오죠. 여기는 앞에 기 그대로 다 포함이 돼. 박스 안 1번 보세요. 아까 도시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 있죠. 앞에 게 다 들어간다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산골 짜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게 2번이야. 궤도 및 전기 공급 시설, 공급 설비. 이게 이제 타깃인 거야. 궤도하고 전기 공급 설비는 산골 짜기에서 기반 시설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거 그 문제에서 궤도 및 전기 공급 설비는요. 당연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죠. 도시 지역도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아닌 지역에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은요. 도시 지역이든 도시 지역이 아니든 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 그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은 우리가 이미 체크했던 거. 유료 저장 및 송유 설비. 정답은 2번이에요. 화장 시설입니다. 화장 시설이라고요. 화장 시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왜 화장 시설이 그렇게 나왔냐 그러면 아까 우리 장례식장이 있죠. 장례식장하고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장례식장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지만 화장장은요. 혐오 시설이에요. 혐오 시설인데 만약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자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입안 결정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고 이거 없이 그냥 시장 군수의 독단적인 결정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전국의 화장장 설치 난리 납니다 이제. 예. 우리가 화장장이 한 번 못 들어온 이건 뭐예요?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주민도 반대하고 지방의회도 반대하기 때문에 화장장이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시설이요. 그래서 절대 화장시설은 그냥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을 통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지문들은요. 다 의미가 있는 5개 지문이에요. 아무거나 뽑은 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화장시설 요거는 무조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를 결정해야 된다. 나머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아셨죠? 예. 이걸 갖다 한번 풀어봤다니까. 5특강 때. 예. 그 문제를 다시 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내는 이유는 이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내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예. 5번은요. 이제 우리 빵점짜리를 없애기 위해서 냈던 문제예요. 예. 그래도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제 한 2개 정도가 이제 핵심 사항이 되는데 가로 위에 있는 가로 앞에 있는 단어를 봤더니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 제한구 아닌가 이렇게 틀리라고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봤던 문제야. 예, 5특강 때 제가 다른 시험에 나왔던 거 풀어드릴 때 이 문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라 식생이 양호한 산지가 나왔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시험 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주어를 물어본 거예요. 누구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이것을 국토부 장관으로 바꿔서 시험에 계속 냈던 겁니다. 예. 자, 6번 문제는요. 이 문제는 현재 내리 5년째 시험 나오고 있어요. 내리 매년 나오고 있어요. 출제위원 교체되고 난 다음부터는 매년 나오는데 항상 정답은요. 2개 중에서 나온다 그랬죠. 보건위생시설 아니면 환경기초시설이다. 그러면 이 6번 문제도 우리가 이미 풀어본 적이 있어. 5특강 때. 우리 기억 안 나겠지만 5특강 때 이런 유사한 문제를 몇 문제를 풀었는데 그중에 제가 이 문제를 선택했어요. 왜? 이 문제는요. 학생들이 틀릴 만한 것만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경 써서 지문을 뽑은 거예요. 교수님이요. 예. 신경 써서 뽑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힘들다는 뜻이야. 우리한테. 아니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힘들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통공급시설인데 자기가 외웠던 유통공급시설, 시장, 공동구 이런 거는 외웠는데 갑자기 방송통신시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잠시 176페이지를 펴보세요. 기본서 176페이지. 학생이 책을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이네. 네? 하기야 옛날 조선시대 때 말이에요. 학동이 서당에 오는데 서책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서당에 오면 서책을. 종아리 말이야, 종아리. 예. 야, 어떻게 책을 안 가지고 학원 올 수 있나. 예. 자, 176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기반시설의 종류 있잖아요. 유통공급시설하면 우리는 매일 외웠던 게 수도라든가, 예, 그 다음에 뭐 공동구라든가, 뭐 시장 이 외웠잖아요. 예, 유통공급시설. 여기 보면 이제, 방송통신시설이 유통공급시설에 들어가는 거야. 방송 콘텐츠 같은 거 유통하거든. 예. 그 다음에 보건위생시설. 자,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환경 기초시설이네. 야,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놨다. 그렇죠? 예. 보건위생시설하고 환경 기초시설. 합쳐서 정답으로 2번을 틀리게 만들어놨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외우던 것이 학교, 운동장 이런 거 청소년 수련시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직업 훈련시설을 만드는 거죠. 공공직업 훈련 이걸 낸 거예요. 시험에서. 자, 방제시설에 유수지가 있죠. 방제시설이면 홍수가 났을 때 하천으로 물을 흘려보내니까 하천,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 예? 근데 유수지가 나왔습니다. 유수지를 낸 이유가 있어요. 현재 방제시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게 유수지예요. 유수지.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저기 이제 주말에 저기 지방의 산업단지 선정하러 갔었습니다. 산업단지.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갖다 과연 개발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선정하는데 패가 나는 겁니다. 저까지 5명의 위원인데 민간 위원 5명, 공공위원 몇 사람인데 이 산업단지에 유수지를 갖다가 얼만큼 설치를 해야 되는가. 유수지 있죠. 이게 뭐냐 그러면 70년대에요. 우리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을 때 폭우가 내리고요. 하수시설도 안 좋을 때는 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주택가에 닿을 때쯤 되면은요. 폭포가 돼버려. 산에서 졸졸졸 내려오는 물이 이제 모이잖아요. 내가 사는 집 앞에 올 때쯤 되면 폭포야, 폭포. 예. 그게 다 잠겨버리는 건데 해필이면 거기가 산업단지라고요. 70년대 산업단지를 만들었어요. 그 산업단지에서 가장 겁나는 게 공장이 물에 잠기면 기계를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 그 앞에다가요. 유수지를 만들고 물 저장고, 물 저장고 만들면 순간적으로 산에서 폭포처럼 내던 물이요. 그 산업단지 앞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왜? 그 앞에 유수지, 물을 받아놓는 큰 유수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멀쩡한 거지. 근데 그때 70년대 산에 나무도 없고 하수시설도 안 좋았을 때 유수지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지금도 적용하고 있어. 예.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산업단지에서요. 유수지가 절반 이상 차본 적이 없어. 절반 이상 차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40년간 만들어 놓은 유수지가 기껏해야 절반 찼어. 홍수 났을 때도. 그런데 사람들이 많겠잖아 이제. 유수지 용량을 반으로 줄이자. 그러면 산업단지의 평당 분양가가 몇만 원이 더 떨어져요. 옆에 산업단지보다 평당 분양가가 한 6, 7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완판이 돼. 그렇잖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용량을 반으로 줄이자는 분. 또 이게 앞으로 40년간, 지금 40년간은 물이 잠긴 적이 없잖아요. 반밖에 안 썼잖아요. 앞으로 60년 안에 왜? 유수지는 100년에 재해를 한 번만 막으면은 그 본전을 찾는 거야. 그렇죠? 100년 사이에 이 유수지가 한 번만 재기능을 하면은 본전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60년간 한 번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줄이지 말자는 의견.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느 쪽에다 표를 던졌을까요? 예? 줄이지 말자. 왜? 앞으로 60년간 기상이변 때문에
계속 올 수 있다는 거. 그때 딱 한 번만 유수지가 이것을 막아서 이 산업단지를 구원해 주면은 그때 값을 다 하는 거다. 이게 제 얘기가 생겼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부동산학교 교수님들은요, 전국의 산업단지 있잖아요. 선정하러 가면 다 교수님들이에요. 그분 중에 절반은 출제위원이야. 공법 출제 절반, 학계론 출제위원 절반이야. 뭐 세법이나 공시 출제 없어요. 그 사람. 아니 세법이나 공시 출제할 사람이 산업단지 왜 와? 그렇죠? 이 산업단지 오시는 분들은 다 공법이나 부동산학개론 출제위원들이에요. 분들. 입만 열면 유수지거든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지문에 넣은 건 유수지를요. 예. 그 다음에 공간시설에 왜 녹지를 선택했는가? 공간시설 5개죠. 5개인데 거기에 공간도 넓고 공 가지고 놀기도 좋아. 녹지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공공공지 있죠. 이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그냥 설치할 수 있어. 그래서 녹지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녹지를 갖다가 지문에 쓴 겁니다. 여기서는요. 정답은 2번이고요. 정답은 쉽게 나오죠.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시험에 나올 때는 2번처럼 정답을 쉽게 안 하고 우리 나머지 4개의 지문 가지고 정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체크하셔야 돼요. 7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주 쉬운 지문을 갖다가 편하게 하나 던져줬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2번 용도 지구도 임의적 지정 대상적이죠. 지정할 수 있다죠. 예. 2번 틀렸네. 쉽다 이거. 그렇죠? 용도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고요. 예. 임의적 지정 대상적에 나오고 예전의 기출 문제에서는요. 칠학 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왔어요. 칠학 지구가 용도 지구 중에 하나잖아요. 예. 있고. 3번 정비구역도 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은 다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답니다. 4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배, 150%, 용적률은 2배니까 200%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고 5번 지문도 시험에 나왔었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할 때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한번 들어두시면 되죠. 정답 2번. 자, 우리 8번이 이제 공동구역에 관한 건데요. 8번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도 풀었었어요. 이걸 왜 풀었냐 그러면은요. 푼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예, 기억 없어요? 괜찮아. 약간 낮은 것처럼 보인다만 해도 충분해. 예, 오후에 제가 강의한 충분한 보람이 있어.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요. 공동구는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올 때요. 한 2문제 정도는 틀리라고 내거든요. 합격자 수를 줄여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있지만 구석진 걸 찾아야 돼. 1대 1순위가 바로 요 공동구가 되고요. 2순위가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설치하는 기반시설들 있죠. 이런 것들이 틀리다고 내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서 맞힌다니까. 그걸. 이거는 보너스 점수야. 플러스 보너스 점수. 그러면 공동구에 대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조문. 국토계획법에서 조문 수가 가장 많은 게 공동구예요. 이걸 철저히 공부한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여기 5개 지문만 보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이걸 번갈아 가면서 정답으로 내고 있거든. 5개 지문 모아놓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지역은 신도시인데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는 역시 신도시 만드는 곳이죠. 200만 제곱미터 초과. 1번 맞아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번 지문요. 우리가 외우라 그랬어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2개 외웠죠. 역시 작년에도 시험에서
이거 외우고 갔습니다. 작년 시험을 토요일 날 보잖아요. 그때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작년 시험 보는 그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쯤에 모든 학생들이 큰 소리로 외웠습니다.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그래서 오전 10시 반쯤에 수요일 날 가스관, 하수도관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설치할 수 있다 외우고, 이때 외울 때 일부 학생들 뭐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거 왜 외우냐 그랬지만 시험장에 갔더니 정답이 이거였죠. 그렇죠?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어디선가 뭔가를 봤으니까 시험 3일 남겨놓고 외우라 그러지. 그래서 가스관하고 하수도관만 내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2번 지문을요. 그래서 여기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2번. 3번. 자, 이 3번이 틀렸습니다. 공동구 설치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야.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냥 부담한다고 돼 있어.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3번처럼 말이죠. 복잡하게 나와 있질 않아.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예요. 이게 3번은 틀린 겁니다. 그다음 4번 지문은요. 올해 시험은 4번, 5번 지문을 잘 봐야겠죠. 그렇죠? 혹시나 틀리게 낸다 그러면 이미 2번 지문을 한번 써먹었거든. 2번 지문은 우리 시험만 써먹은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써먹었어. 이제 4번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단지 이 교수님이 좋아할 뿐이야, 이 지문을. 그래서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는 없다. X 위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공동구 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점검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전혀 어렵지 않죠? 한 번만 읽어두시면 돼요. 이거 좀 기억나. 정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요. 엄청나게 분량 많잖아요. 타켓을 딱 정해서 몇 개의 지문만 읽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의 시험 나와요. 9번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대해서 말이죠. 문제를 만든 교수님, 그리고 이것을 다른 데 출제했던 교수님, 그분이 냈던 지문을 다 더하면 요 5개 지문이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정답을 만든다는 얘기지. 또 낸다면은요. 자, 일단 우리 1번 지문 보세요. 1번이 틀렸죠? 시장 군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는 얼마 전까지는 국토부 장관이었지만 바뀌었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단 시장 군수 제외. 자, 그러면 우리 기본서를 한번 펴서요. 기본서를 한번 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파트를 펴서 그 수정돼 있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개정된 거는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용도 구역 맨 끝에 나올 텐데 138페이지예요. 잘못된 정보를 또 제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38페이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있죠? 거기 가로 1번의 지정 대상 지역에서 국토부 장관은 그랬잖아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느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바꿔요. 국토부 장관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이미 바뀌어져 있는 거 아니었나?
예. 아, 안 바꿔놨었어요? 다른 사람 바꾸는 것 같은데. 예. 괜찮아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바뀌었고요. 단 가로에 시장 군수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가로하고 시장 군수 제외.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해놓고 그다음에 가로에 시장 군수 제외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바꿀 게 어디 있냐 그러면은 바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예. 140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있죠? 140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국토부 장관 돼 있지 이것도요. 이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가로 시장 군수 제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가로하고 시장 군수 제외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핵심 사항 139페이지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적 있죠. 이게 일단 출제 1순위죠.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 지역. 이번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등등 나오고 3번은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4번에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5번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서울에는 없다 그랬죠? 다 지방에만 있고 이거.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거기 보시면 140회 밑에 적용 특례라고 있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거. 주택의 배치, 부대,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에서 우리 주택법상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몇 세대 이상을 지을 때는 어린이 놀이터 면적 얼마 이상 확보하고 주차장은 얼마 이상 확보하고 등등해서 그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설 주차장 설치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에요.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주차장 설치 기준 적용 안 하면은요.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건물 못 짓는 경우 많죠. 주차장 없이 건물 지을 수 있다. 옆에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고요. 미술 작품 설치.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조각품을 갖다가 굳이 앞에 설치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41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이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죠. 예. 여러 번 공부했었고 밑줄도 다 그어져 있겠죠 기본서에. 예.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9번 문제 보시면은요. 1번이 시장 군수는 틀렸죠?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가로하고 시장 군수 제외. 뒷부분은 맞았어. 어디다 지정하는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 그렇죠? 예, 지정할 수 있다. 2번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되고요. 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뭐야?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니까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이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가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포함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요. 4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자, 주택법 35조에 따른 대지 조성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아요. 5번 이걸 지정하면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 나오는 지문들 다 대표적인 지문들이죠. 정답 1번이고. 자, 10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본 적이 있어. 이거는 뭐냐 그러면 물론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선생이
없는 시간 내서 오후에 특강을 해봤자 외우지도 않아. 분명히 별표도 하고 그랬지만 마이크 끄고 별표도 했지만 외우지도 않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 잠재의식 속에 약간 녹아 있을 거야. 예. 잠재의식 속에.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용적률 완화 중에서 용적률 완화가 있었다고 사회복지시설을 기부 체납하면은요.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데 그때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완화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거 왜 공부를 하겠어? 예? 그렇지만 이걸 내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우리는 정답이 몇 번이냐 그러면요. 2번에 노인복지관이거든요. 노인복지관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어린이 보육시설 그렇죠? 예. 어린이 보육시설 더 있죠. 노인복지관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노유자시설 그죠? 노유자시설 그렇지? 노인복지관, 어린이 보육시설 같은 것은 이것은 뭔가 바로 기부 체납했을 때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걸 내는 분이 있어가지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 나올 때는 들어만 두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후에 제가 특강할 때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거든. 예. 근데 잠재의식 속에는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이게 더 오래가 이제 씨앗을 뿌려놨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1번을 찍으면 안 되겠죠? 청소년 수련관. 왜? 청소년에는 관심이 없어. 예? 애들이나 노인한테만 관심 있는 거야. 그죠? 청소년은 찬밥이야. 예. 정답 2번입니다. 그냥. 자, 11번 약간 응용된 문제. 4개 용도 지역 중에 하나로 지정하지 않았다. 어느 지역을 적용할 것인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 건폐율 20, 용적률 80. 정답 1번이죠? 예. 자, 12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한동안 안 봤거든. 매년 시험 나오는 거 건폐율의 최대, 건폐율의 순서 나열, 용적률로 순서대로 나열하기. 자, 일종 일반 주거진 용적률 200, 일반 상업은 1300, 전용공업은 300, 자연녹지 100, 자연녹지 100.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3번. 자, 이렇게 한 번씩 풀어봤는데 우리 안 배운 거 없어요. 여러분 다 배웠어요. 예.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